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 입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들은 총력을 다해 입법안 저지를 할 것이고 그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장 박병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인 듯합니다. 민주당은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22일까지 회기를 설정하고 이후에 2, 3일 단위로 회기를 쪼개 회기 결정 안건 처리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인 박병석이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순방길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방문길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그리고 캐나다 상하원 동시 초청에 따른 의회 외교 일정이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침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시점이라 논란이 예상된다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갈 계획이다. 다만 과거의 순방이 취소된 사례도 있기는 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국회의장인 박병석이 없으면 본회의 사일권을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에게 넘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법안도 아니고 결정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회권을 넘길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국임당이 필리버스터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시간을 끌려는 꼼수를 계획하고 있어서 시간이 촉박한데 거기에 박병석까지 대놓고 저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못 가게 막아야죠. 국회의장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무슨 해외 순방입니까? 해외 순방을 가장한 도피인 것이죠.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미치지 않고서야 순방을 나간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박병석은 어차피 나이가 있어 정치 생명은 이번 국회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될 텐데 본인도 살궁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은 둘째치고 행여나 뭐 저들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끔 민주당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할 듯합니다. 하여튼 이 민주당 내에 저런 수박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나라가 지금 최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가하게 순방이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한동훈을 무법부 장관으로 지명한 부분을 두고 윤석열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지명한 부분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홍천 의원은 김종부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정말 돌아가지를 않는구나. 그냥 무조건 직진이구나. 어쩔래? 한번 해볼래? 이런 느낌까지 든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출발도 안 한 정부인데 거기다 172석의 거대 야당이 앞으로 2년은 버티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야당과 협치를 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선을 계속 건드려가면서 법무부 장관을 인선을 했다. 결국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윤석열은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한다. 한동훈이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자기가 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결국 한동훈이 결심하고 윤석열이 임명하는 특검이 한동훈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검수완박을 일정 부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수박이긴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이 한동훈을 무법부 장관으로 올린 것은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맞짱뜨기의 목적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후계자 키우기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코스 다 패스해버리고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날개를 달아주고 차기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만든 다음에 대권주자로 급부상시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왕국인 검찰 제국을 완벽하게 완성하려는 계획하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해서 언론 장악부터 하려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다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보신 것처럼 절반의 국민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고로 살기 때문에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야말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슈를 터뜨리고 낙마를 시켜야 합니다. 윤석열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 폭탄을 준비하는 수가 최선의 방법이죠. 저들은 저렇게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동안 박범계 장관은 왜 그렇게 일처리를 못했을까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선수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튼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시점인 듯합니다. 조 전 장관님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왕 장관이자 황태자다. 대통령 신복 중에 신복,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수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가 되면 이 역시 총괄주의하는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오늘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권력이 옷을 벗고 다니는 것 같다. 아마존 정글 원시 부족이 최소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옷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예의 때문이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지명은 너무 적나라하다. 이는 검찰을 내 맘대로 할 거야. 한동훈은 이제 정치인이 될 거야 라는 말이다 라며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윤석열일까요? 김건희의 작품일까요? 누구의 작품이든 간에 작품 같지도 않은 작품은 폐기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이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